써물로 꽉 차 있어요. 그냥 써물로 꽉 차 있고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정말 이런 걸 처음 봤어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QM 벤치입니다. 제가 그래픽카드를 들고 왔어요. 일단 저는 이제 그래픽카드 만질 때가 가장 행복한데, 주인공은 바로 RTX 5090이고요. 제조사는 기가바이트 어로스 RTX 5090 마스터 아이스가 되겠습니다. 일단 마스터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마스터 하면은 어마라는 애칭으로 익숙하죠. 네, 속된 말로 이제 어마어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아이스가 붙었기 때문에 화이트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제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제 5090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5090이 지금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출시 자체는 1월 30일이긴 한데 워낙 소량이 풀렸고, 그다음 제조사마다 다양한 모델들이 있지만 아직 다 한국에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RTX 50 시리즈를 기다리신 분들한테는 정말 어떤 편에서는 이제 화도 나고 답답하기도 하고 다양한 감정을 수반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5090을 사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질문을 해주신 분도 계세요. 아니, 퀘이사전 운영진이면은 이제 5090이나 이런 거 마음껏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그 이제 퀘이사존이라는 회사의 소유지, 다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PC는 따로 딱 구매를 하거든요. 저도 이제껏 그래 왔고, 근데 아직 5090은 사지 못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기가바이트의 상급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어로스 마스터를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 오늘 제가 이제 포인트로 잡고 있는 부분은 5090은 워낙 비싼 물건이고, 또 게다가 기가바이트 어로스 마스터 하면은 상급기잖아요. 그래서 하드웨어에 정말 진심이고 정말 신기술을 아낌없이 적용하는 기가바이트가 이번에는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그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이스 제품이기 때문에 패키지가 하얀색이죠. 네, 하얀색이고, 이렇게 보시면 이거 굉장히 멋들어진 어로스 엠블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단부에 이 지포스 엔비디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렇게 라벨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제 5090이기 때문에 $2,000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비레퍼 상급기는 그거보다 비쌀 수가 있겠죠. 이제 OC 모델이고 지금 4년 보증을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제품 등록을 통해서 최대 4년까지 보증이 가능합니다. 뒷면을 보면은 주요 특징들이 나와 있죠. 우리에게 익숙한 이 윈드포스라는 건 기가바이트 쿨링 시스템의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3개가 있고, 이 그래픽카드 특이한 건 후면에 히트싱크가 노출된 부분에 추가적으로 쿨링팬을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백플레이트에 이제 히트싱크 영역이 이렇게 뚫려 있죠. 여기에다가 추가적인 후면팬을 장착할 수 있는 건데, 이 후면팬은 번들로 동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사 제품처럼 일체형은 아니라 추가적으로 장착하는 형태인데, 아무래도 물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형태가 조금 더 쿨링 성능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소비 전력이나 발열량이 높은 제품인 만큼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쓴 모습입니다. 그리고 LCD 엣지비라고 해가지고 그래픽카드 측면에 액정 같은 것도 나오고 그런 부분인데, 이거는 제품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패키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090이라서 상당히 묵직해요. FE 모델은 이 슬롯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비래퍼 제품들은 굉장히 덩치가 크게 나와서 이제 쿨링 능력을 극대화하는데, 안에 까면 이렇게 생겼고요. 요거를 열어주면 고급스럽네요. 이렇게 스펀지, 어로스 여기 안에 인쇄물 같은 거 있을 거고, 안에 액세서리가 있습니다. 이 액세서리부터 말씀드리면 그래픽카드 홀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전원 젠더가 있습니다. 이 보조전원 젠더도 화이트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 커넥터 부까지 모두 제품의 테마와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네, 어로스 메탈 스티커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래픽카드 홀더 지지대 그런 부품이고, 여기에 이제 백플레이트 쪽에 장착하는 추가적인 쿨링팬이 되겠습니다. 고무 패키지 있는데 잠시 뒤에 제가 직접 그래픽카드 본체를 들고 어떻게 장착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스폰지까지 열면 이제 안에 본품이 나오는데, 여기 인쇄물에는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열어주면 스티커가 있네요. 네, 이렇게 또 추가적인 어로스 스티커가 있습니다. 되게 색상이 예쁜데요. 화이트고, 그 다음에 워런티 카드가 있고요. 그리고 후면 쿨링팬 장착 가이드가 간단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게 보시면 장착하는 방법이 간단한데, 뭐 추가적인 나사나 드라이버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이 백플레이트 위에다가 뭐 고무 패킷 달아놓고 그 위에 후면 쿨링팬을 얹는 구조인데 상당히 뭐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래픽카드 홀더 가이드, 그리고 퀵 스타트 가이드, 뭐 이 정도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액세서리는 이 정도로 보고 그래픽카드를 볼 텐데, 자, 어로스 마스터 하면 이제 40 시리즈 때부터 엄청난 크기로 유명한데, 이번에도 정말 큽니다. 제가 이제 일단 까서 보여드릴게요. 자, 제 얼굴이 다 막 가려질 것 같은데, 이게 바로 RTX 5090 어로스 마스터 아이스가 되겠습니다. 정말 크네요. 일단 그래픽카드 크기를 알려드리면 길이가 36cm입니다. 물론 이제 스펙상 정확한 크기는 뭐 361mm 뭐 이런 수치로 나오긴 하는데, 뭐 대략 36cm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께도 이제 75mm로 3슬롯을 확실히 초과합니다. 거의 4슬롯에 가깝게 되는데, 4슬롯을 꽉 채우는 건 아니고 약 3.7슬롯 정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출력 포트가 있는데, 출력 포트는 모두 기본적으로 마개가 제공되고 있고요. DP 3개, HDMI 1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50 시리즈 때는 이제 DP가 버전이 올라갔죠. 2.1B, HDMI도 2.1B를 지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후면팬 장착하는 것부터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뒷면을 보겠습니다. 뒷면은 이제 백플레이트가 이렇게 생겼고요. 당연히 이제 메탈 백플레이트고, 이거는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디자인 감상에 좋겠죠. 우리가 보는 방향은 이거니까. 디자인은 상당히 멋스럽습니다. 뭐 마운트라든지 어떤 사선 디자인, 엠블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기가바이트의 어떤 명명법으로는 스크린 쿨링, 거기에 플러스라는 기술이 적용돼서 스크린 쿨링 플러스라고 부릅니다. 이 플러스가 왜 붙었냐? 이 후면팬, 후면팬이 플러스 됐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무 패킷 같은 게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대주시고, 여기 보시면은 고무 패킷에 이렇게 홈이 있어요. 이 홈을 여기 히트싱크에 맞게끔 껴주면 됩니다. 살짝 밀어 넣으면서요. 이렇게 제가 방향을 반대로 했네. 이렇게 껴주시면 되고, 이게 그 나사나 드라이버가 필요 없는 방식이라서 간편하긴 한데, 끼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튀어나오죠? 그리고 튀어나온 부분을 구멍에 맞춰서 쿨링팬을 끼워 주시면 되는데, 이게 사실 결합하면서 느껴지는 거지만 견고하고 단단한 느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껴졌죠? 이렇게 껴졌어요. 그리고 추가적인 마감을 위해서 또 이제 고무, 약간 회색으로 된 이 고무를 겉에 끼워주는 방식인데, 사실상 이 고무의 기능성은 뭐 거의 없고, 이 쿨링팬이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주변 부품의 간섭이라든지 그런 것도 고려해서 보호 용도로 이렇게 제작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끼우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상 이 쿨링팬은 전면에서 돌아가는 이 쿨링팬의 배기를 도와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이 히트싱크 영역은 PCB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원활한 공기 흐름을 위해서 이렇게 후면팬을 보강하는 거는 무조건 쿨링에 도움이 됩니다. 무조건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뭐 파운더스 에디션이라든지 40 시리즈 다 이런 방식을 차용하고 있는데, 후면팬을 대주는 것만으로도 최소한 GPU 온도가 1도 또는 이제 쿨링팬 RPM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쿨링에는 무조건 도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방식이 정말로 쿨링을 영순위로 하는 분들한테는 뭐 메리트가 될 수 있는데, 어떤 제품의 미관이라든지 그리고 편의성 부분에서는 좋은 점수는 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 일단은 이게 나사나 뭐 그런 걸로 단단히 고정되는 방식이 아니라 고무를 끼우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체결성이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끼우고 그래픽 카드를 흔든다거나 그러면 이게 살짝 분리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케이블들이 있는데 이 케이블은 이제 쿨링팬 연결 케이블인데 요게 그래픽 카드에 장착되는 게 아니라 메인보드에 장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그래픽 카드를 만들 때 기가바이트가 이러한 설계를 굉장히 세심하고 잘 만드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좀 이 부분은 좀 일정이 급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완성된 하나의 제품의 부속품이라고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 그 상급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고급 모델을 표방하다 보니까 디자인적인 완성도 그리고 실질적인 편의성, 기능성 이런 측면에서 조금 아쉽다. 디자인의 완성도를 해친다. 이 정도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픽 카드 이제 본체를 볼 텐데 일단 상당히 무겁고요. 당연히 이제 3슬롯을 초과하니까 쿨링 성능은 이제 FE보다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대형 쿨링 팬들이 이렇게 3개가 있는데 기가바이트가 또 이제 LED가 화려하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 쿨링 팬들이 돌아가면서 마치 이제 쥐불놀이를 연상시키는 그런 LED 효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적용된 호크 팬이라는 설계가 있어서 여기 보시면 블레이드 형상이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이제 RTX 40 시리즈 기가바이트 그래픽 카드 쿨러보다 풍압이라든지 풍량 이런 것들을 많이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쿨링 시스템의 핵심은 GPU PCB 기판 내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멀 컴파운드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번에 독특한 설계를 가졌다고 하는데 그거는 잠시 뒤에 분해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측면 보겠습니다. 자, 측면 보시면 디자인 상당히 깔끔하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이 LCD 디스플레이는 치비, 기가바이트 어로스의 어떤 마스코트라고 할 수 있죠. 그 치비가 뛰어나와서 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GIF 이미지라든지 그런 것도 커스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밌었던 포인트는 그래픽 카드의 GPU 로드 상황에 따라서 이 애니메이션 형태가 바뀐다는 건데 GPU 로드가 좀 낮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이들 상태 때는 치비가 그냥 농땡이 치고 있다든지 편안하게 음악 감상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상태였다면 GPU가 풀로드가 걸리면 비행을 한다든지 뛰어논다든지 이렇게 좀 역동적인 형태로 애니메이션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16핀 보조전원 커넥터가 있고 이 커넥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파워 서플라이에서 지원을 하면 그대로 꽂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아까 그 4핀, 8핀 4개짜리 젠더를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외형을 살펴봤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후면 쿨링팬 어떤 그 완성도와 마감 그런 것들이 어로스 마스터 등급에는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느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백플레이트나 그런 디테일 그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데 이 하우징 자체가 마감은 좋아요. 마감은 좋은데 이 재질 자체는 플라스틱이어서 그 약간 그 금속성의 그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재질적인 고급스러움을 뒤로 두더라도 전반적인 디자인이나 세련미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아서 저는 디자인에 있어서만큼은 후면팬 빼고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무거운 어로스 마스터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분해를 통해서 내부 모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분해를 완료했는데요. 분해는 이제 생각보다는 복잡하진 않았고 이제 나사만 조금 많이 풀어주면 되는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이제 분해를 하고 나서 이 정도 규모의 서멀 대책은 정말 처음 봅니다. 이거는 제가 광고성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경탄스러웠는데요. 서멀은 이렇게 써야죠. 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기가바이트는 여러분들이 사실 분해할 일도 없겠지만 사용자 임의로 분해하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해하는 순간 원래의 쿨링 능력을 전혀 담보할 수가 없는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뜻인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먼저 이게 분해를 했을 때 PCB랑 이렇게 보시면은 베이스부, 히트싱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멀로 꽉 차 있어요. 그냥 서멀로 꽉 차 있고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정말 이런 걸 처음 봤어요. 자, 이렇게 기판부터 볼게요. 이 기판을 보면 왜 이렇게밖에 설계가 안 되냐? 일단 이 RTX 5090이라는 놈은 이제 GB202라는 GPU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공정이 지난 RTX 40 시리즈 대비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공정이 같아요. TSMC 4N 공정을 쓰고 있는데 공정이 같은 상태에서는 사실상 성능을 높이려면
코어를 더 때려 박는 수밖에 없습니다. 코어를 더 때려 박는다는 거는 공정이 같은 상태에서 더 때려 박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능과 전력이 함께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제 공정이 개선되어야 효율을 개선해서 비슷한 전력으로도 더 높은 성능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RTX 50 시리즈는 그 부분을 오롯이 아키텍처 개선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쿠다 코어를 좀 더 많이 때려박는 그걸로 개선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픽 카드는 600W고 물론 5090Fe는 575W를 소모하지만 어쨌든 이 비레퍼 상급기 어마 같은 게 600W를 소모하기 때문에 이 GPU에서 내뿜는 열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예, 이게 다 여기서 나온 열이에요. 물론 메모리도 일부 담당하고 있긴 한데 대부분의 발열량이 GPU 다이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서멀 컴파운드도 특별한 걸 채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서멀 컴파운드가 아니라 기가바이트 설명으로는 이제 복합 액체 서멀 그리스라고 해서 뭐 영어로 하면 컴포짓 메탈 서멀 그리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누수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떤 누수를 말씀드린 거냐면 서멀 자체가 점성이 약하기 때문에 흐를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흐르게 되면은 전도성이 있기 때문에 타 부품이랑 쇼트가 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기가바이트는 이제 철저하게 대비를 했습니다. 일단 다이에 그 액체 복합 서멀을 바르고 다이 가장자리에 열전도 젤을 한번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이 틈에는 UV 수지로 또 코팅을 해주고, 또 가장자리에 열전도 젤로 도배를 해주고, 그리고 메모리, 전원부, 모스펫, 커패시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서멀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완전히 도배를 해서,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압축 착화 방식으로 완전히 이어진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분해하면 쿨링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가 샘플을 확보해서 이따가 시연으로 뭐 쿨링 성능을 보여드릴 거긴 하지만 이건 이제 분해용입니다. 분해를 통해서 안에 어떤 구조가 있나 살펴봤더니 정말 대단한 설계를 적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가바이트 측 설명으로는 4단계에 이르는 보호 장치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이제 뭐 가장자리 열전도, 그 다음에 VRAM과 GPU 다이의 열전도, 그 다음 PCB 전체를 항공 우주 등급으로 코팅해서 어떤 뭐 수분이라든지 먼지라든지 기타 외부 오염으로부터 보호하는 능력, 거기에 추가로 요 사이에는 지금 서멀 때문에 잘 보이지 않지만 요 틈 있잖아요. 기판 이 틈, 다이랑 요거 히트 스프레더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형태의 가운데 부분에는 또 UV 수지로 코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히 우리가 리퀴드 메탈류라고 하면은 점성이 약해서 흘러내리기 때문에 흘러내림으로 인해서 그 쇼트 그런 것들을 걱정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완벽하게 봉쇄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적용했다는 점, 너무 감탄스럽습니다. 그래서 결국 파워 유저한테 중요한 거는 이제 GPU 온도, 그 다음에 뭐 쿨링 능력, 메모리 온도. 이번 특히 RTX 500FE 같은 경우에는 GDDR7 메모리 온도가 매우 높았거든요. 뭐 피크치가 저희 테스트 결과는 92도까지 나오기도 했는데, 메모리 온도, 결국 이렇게 성능으로 귀결되는 그 결과물이 중요한데, 그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설계단에서 기가바이트가 정말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다. 이 부분이 저는 가장 감탄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드가 워낙 크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기판은 여기까지가 PCB 기판이고 여기는 이제 스크린 쿨링 영역이라서 완전히 뚫려 있는 거고, 이러한 구조는 제가 이렇게 쿨러를 보여드리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제 썬물로 도배되어 있고 나머지 히트싱크 영역은 이렇게 시원하게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통해서 흡기와 배기가 가장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섹션이 되겠고요. 자, 이제 분해까지 모두 살펴봤으니까 실제로 저희가 장착을 해서 테스트도 해보고 과연 성능이 얼마나 더 잘 나올까,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오버클럭도 가능하거든요. 오버클럭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5090 어로스 마스터를 장착을 해서 부팅을 완료했는데요. 먼저 이제 기본적인 정보를 살펴보기 위해서 GPU-Z를 실행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GPU-Z가 아직도 50 시리즈 업데이트를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영상 촬영 시점으로 지금 이제 2월 3일인데 아직 최신 버전이 업데이트가 안 돼서 일부 항목은 저희가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제 그 5090 자체의 스펙인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번에 이제 쿠다 코어가 2만 개가 넘어졌죠. 21,760개 정도가 탑재가 됐고요. 무엇보다 메모리에서 큰 향상을 이뤘습니다. GDDR7 메모리에 28GB BPS에, 그래서 메모리 대역폭은 1.8테라 정도 확보를 하게 됐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수치들은 잘못된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정확하게 나오는 거는 이 바이오스 상에 설정된 부스트 클럭인데, 500 어로스 마스터는 팩토리 오버클럭이 적용돼서 부스트 클럭이 2655MHz입니다.
FE 모델이 2407MHz, 그러니까 엔비디아 공식 홈페이지 상으로는 2.41GHz라고 반올림돼서 표기가 되어 있긴 한데 정확하게는 2407MHz고요. 기가바이트는 2655. 상당히 높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극기 비래퍼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클럭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추가적인 사용자 오버클럭은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메모리 클럭 같은 경우에는 운이 좋으면 32GBps까지도 적용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GPU-Z를 띄워놓고 제가 이제 센서부를 살펴볼 텐데 이번에 핫스팟의 온도에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사실상 이 핫스팟 온도에 대한 제대로 된 모니터링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255도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온도는 정상적으로 표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메모리 온도 참고를 위해서 제가 한쪽으로 빼두고 기본 상태에서 일단 오버클럭을 적용하지 않은 기본 상태에서 타임스파이 익스트림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타임스파이 익스트림을 그동안 이유가 있는데 뭐 워낙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타임스파이 쓰시기도 하시고 또 익스트림은 이제 4K 해상도 기준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고부하 상태에서의 게임 성능 그리고 그래픽 카드 특성 이런 걸 알아보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제 스틸노마드라고 더 강화된 프로그램이 나와 있긴 한데 거기에 대한 특성은 사실 저희가 이제 벤치마크나 그런 거에서 많이 보여드리긴 하는데 오늘 시연에서는 타임스파이 익스트림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화면이 뜨고 있는데 사실상 FE 5090 FE가 타임스파이 익스트림 그래픽 점수가 25.5K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기가바이트는 얼마나 더 높을지 그것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타임스파이 익스트림은 두 가지 테스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게임 테스트 1이 있고요. 게임 테스트 2가 있습니다. 이 중에 게임 테스트 2가 더 높은 부하를 가지고 있어요. 더 높은 부하를 가지고 있으면 부스트 클럭도 상대적으로 더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일단 게임 테스트 1의 모니터링 상태를 보면은 상당히 부스트 클럭이 높습니다. 일단 기본 상태에서도 현재 2900MHz, 2900MHz. 그리고 온도는 지금 59도까지 올라가는데 아마 60도대까지는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비 전력은 600W로 제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590 정도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기본 전력 제한 레벨이 600W로 되어 있기 때문에 600W를 풀로 쓴다. 풀로드 상황에서는 600W를 소모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게임 테스트 2로 이제 넘어가죠. 게임 테스트 2로 넘어가면 GPU 부하가 더 심합니다. GPU 부하가 더 심하다는 거는 소비 전력이 더 높을 수밖에 없고 소비 전력이 높으면 당연히 전압과 부스트 클럭도 소폭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게임 테스트 1에서는 2.9기가를 넘었지만은 2는 다를 수 있어요. 자, 지금 렌더링 시작됐는데요. 바로 2800대까지 부스트 클럭이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스펙상 부스트 클럭이 2655이기 때문에 그거 대비해서 확실히 높고 파운더스 에디션 FE 모델 대비해서도 확실히 높은 온도를 확실히 높은 클럭을 볼 수 있고요. 이때 소비 전력은 기존에는 570까지도 떨어졌는데 600W를 살짝 넘는 그런 순간들도 보입니다. 그리고 GPU 온도도 60도를 바로 넘겨버리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수치는 2슬롯짜리 FE도 사실상 굉장히 좋은 훌륭한 설계가 적용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2슬롯이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덩치가 큰 기가바이트 어로스 마스터는 당연히 쿨링 능력은 FE보다는 확실히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FE가 25.5K 정도, 그렇다면 어로스 마스터는 몇 점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이제 이 정도로 팩토리 오버가 적용되어 있으면 뭐 2000이 아니죠. 26,000점 정도는 넘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갤럭시 로고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다 끝이 나는 겁니다. 자, 과연 결과는 지금 점수가 나오기 직전이고요. 그래픽 점수가 26.6K 정도가 나왔네요. 사실 이제 1000점 정도 향상된 점수인데 이때 메모리 온도가 몇 도까지 향상됐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플로드시 맥스치가 GPU-Z 상으로 66도까지 올랐어요. 네, 66도. 제가 지금 잠깐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건 잠깐 돌린 거잖아요. 저희가 조금 더 장시간 테스트를 하면은 약 70도 정도 그렇게 메모리 온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았던 게 FE 모델 같은 경우는 피크치가 한 92도까지도 갔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온도 측면에서는 사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로스 마스터가 좋긴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오버클럭을 적용할 텐데요. 제가 이제 애프터버너를 사용해서 오버클럭 할 건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파워 리밋. 파워 리밋은 100%에서 추가 상향은 불가능합니다.
100%가 맥스 치고요. 그다음 코어 클럭은 저희가 사전에 확인해 본 바로는 120 정도가 안정적으로 구동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높은 클럭도 3D 마크 통과는 가능한데 저희가 이제 게임 여러 가지를 돌리면서 확인해 보니까 150은 살짝 불안정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120으로 적용했고요. 그다음 메모리 클럭은 맥시멈 2000까지 적용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5090을 엄청 많이 만져본 건 아닌데 2000이 다 들어가긴 했어요. 플러스 2000. 플러스 2000을 하게 되면은 더블 데이터 레이트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환산을 하게 되면 32기가 bps 정도 되거든요. 원래 기본 클럭은 28이니까 거기서 이제 4000이 더해진 그런 클럭인데 여러분들이 메모리 오버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5090은 기본이 28이기 때문에 최소한 1000, 그러니까 30기가 bps까지는 대부분 모델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 잠재력이 괜찮은 모델은 다 이제 2000까지도 들어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뭐 보여드리진 않을 건데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메모리 오버클럭 할 때 어떤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안정화 테스트를 하는 게 좋을까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실 텐데 물론 절대적이고 완벽한 하나의 툴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memtest 벌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 memtest 벌칸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깃허브에서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걔가 이제 메모리 대역폭을 풀로 활용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거기서 오류가 없으면 사실 실제 사용에도 즉 실사에도 큰 문제가 없었다. 제가 이제 단순히 테스트만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이제 뭐 다양한 게임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활용하면서 멤테스트 벌칸을 신뢰 가치가 상당히 높은데 이렇게 결론 내린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오버클럭을 했더니 게임 테스트 1에서는 부스트 클럭이 3기가가 넘겼습니다. 물론 게임 테스트 2에서는 못 넘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게임 테스트 1에서는 부스트 클럭 무려 3기가가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전력은 크게 차이는 없어요. 왜냐? 어차피 600W에서 막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GPU 온도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메모리 오버클럭을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VRAM에서 16000MHz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죠. 이 16000MHz를 유효 속도로 환산하면 32기가 bps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대치의 메모리 오버클럭이 적용되었고 이 상태에서 안정적인 성능 발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타 비레포보다는 추가적으로 사용자가 오프셋으로 먹일 수 있는 코어 오버클럭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왜냐면 애초에 이 팩토리 오버가 높게 잡혀 있어요. 파운더스 에디션 대비 한 250MHz 정도 더 높여서 나온 모델이니까 뭐 그 부분은 감안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오버하실 때 또 고려하시는 게 뭐 전력이라든지 온도 이런 것들이 너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애초에 파워 리밋이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총 발열량에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게임 테스트 2인데 게임 테스트 2에서는 확실히 3기가까지는 안 되고 2900에서 3000 사이 또는 2800 후반 이 구간에서 유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기존 기본적인 성능보다는 확실하게 높은 클럭, 뭐 순간적으로 3기가 넘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제 GPU 온도도 63도, 64도 뭐 이렇게 나오는데 메모리가 오버클럭이 되었기 때문에 잠시 뒤에 이 테스트가 끝나면 메모리 온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덩치, 크기, 무게 이런 것들이 FE가 확실히 스마트하긴 하지만 절대적인 성능 그리고 이제 부스트 클럭, 오버클럭까지 염두에 두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비래퍼 상급기 RTX 5090 어로스 마스터와 같은 이런 모델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저희가 테스트를 해봐도 단순히 이렇게 온도만 낮은 것이 아니라 정숙성도 상당히 괜찮았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많이 걱정하시는 고주파 그것도 잠시 뒤에 말씀드릴게요. 자, 점수가 나오는데 27K를 넘겼으면 좋겠는데 와, 생각보다 점수가 높게 나왔는데요. 27491점, 줄여서 27.5K라고 합시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E 기준으로 25.5K 정도 나왔는데 어로스 마스터의 어떤 강력한 쿨링, 그다음 추가 오버클럭을 통해서 27.5K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높은 점수고 이 정도면은 저희가 이제 실제로 게임 테스트를 해도 조금 더 상향된 프레임을 기대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주파 말씀드릴 건데 고주파 특히 이제 뭐 코일 노이즈라든지 이런 소음은 저희가 이제 확언드리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픽 카드 A가 있고 B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고주파 테스트도 따로 하거든요. A의 수치가 더 높더라도
체감적으로는 B가 더 시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확인하는 그래프는 결국 데시벨의 절대적인 높낮이에 의한 데이터 수치일 뿐이고, 소리라는 거는 그 형태와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귀뚜라미가 우리가 흔히 귀뚜라미라고 표현하는데 그 우는 소리가 데시벨이 낮아도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로스 마스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파운더스 에디션을 비교했을 때 어떤 그런 좀 거슬리는, 좀 물리적으로 좀 체감적으로 크게 다가오는 그런 소리가 훨씬 더 나았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고주파 테스트의 어떤 수치상, 데시벨 상으로도 확실하게 낮은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고, 근데 애초에 이렇게 소비 전력이 높은 그래픽 카드에서 그래픽 카드 쿨러 소음과 별개의 그런 코일 노이즈라든지 그런 것들을 원천 봉쇄하면 좋겠지만, 그런 거에 엄청 예민하신 분들은 또 모르겠어요. 애초에 그런 만족스러운 모델을 찾기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렇게 성능까지 모두 살펴봤고요. 제가 이제 아까 이제 분해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GPU 쿨링 외에도 이제 메모리, 전원부의 모스펫, 커패시터, 그 다음에 초크까지 모두 그 열전도 젤로 이렇게 마감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GPU 온도랑 메모리 온도 뿐이지만, 물론 메모리 온도도 굉장히 훌륭했어요. 20도 이상 낮았으니까요. 그거 외에도 전반적인 어떤 쿨링의 심리적인 안정성 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버했을 때 메모리 온도도 확인을 해봤는데, 마지막에 테스트가 끝날 때쯤에 68도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시간 테스트했을 때는 약 70도 정도 보여줬으니까 상당히 훌륭하게 마크한다고 볼 수 있죠. 사실 이제 메모리 온도는 100도 정도까지도 이제 문제는 없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이제 100도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많이 불안해지거든요. 그걸 고려하면 메모리 온도에 대한 어떤 마진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RTX 5090 어로스 마스터 아이스를 살펴봤습니다. 일단 뭐 외형상으로는 뭐 예쁘죠. 화이트고, 또 이제 기가바이트 제품은 그냥 디자인 잘 하잖아요. 고급스럽게. 그래서 이제 외형적인 부분은 다 좋은데, 이제 제가 지적드렸던 거,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후면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최상의 쿨링을 위해서 그런 추가적인 번들 구성까지 마련해 주는 건 좋은데, 어떤 조립 편의성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합쳐졌을 때의 내구성, 그런 것들이 기가바이트의 명성에는 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마감적인 측면에서도 특히 이제 그 재질을 좀 보시는 분들은 이제 전면 하우징이 사실 이제 플라스틱의 마감 처리된 그런 느낌을 해서 뭐 이렇게 싸구려 느낌은 들지 않아요. 워낙 이제 마감이 괜찮게 잘 처리가 됐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플라스틱을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입장에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백플레이트 디자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LCD 엣지비라고 해가지고 그런 외형적인 요소는 뭐 그동안 기가바이트가 잘해왔던 것처럼 너무 잘했고, 자,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경탄스러웠던 거, 정말 감탄했던 거는 제품을 뜯어봤을 때, PCB랑 쿨러를 분리했을 때인데, 이게 사용자 입장에서는 알기가 힘든 부분이거든요. 뭐 아무리 기가바이트가 우리는 뭐 컴포짓 메탈 써멀 그리스를 적용했다, 그 다음에 뭐 열전도 젤을 다 발라놨다, 뭐 항공우주 등급 PCB를 해놨다, 이렇게 이제 마케팅 포인트로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실제로 분해를 하기 전에는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알 수가 없는데, 저희가 이제 분해샷을 통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정말 엄청나긴 했습니다. 물론 근데 기존에도 뭐 기가바이트 마더보드나 그래픽카드 보면은 얘네들이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이번엔 특히 소비 전력도 높고 그렇다 보니까 거의 뭐 도배를 해놨어요. 도배를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점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 액체 금속 그 메탈 같은 그 써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누수에 대한 위험성과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방지책을 해놨습니다. 뭐 1차적으로 열전도 젤을 둘러놓고, 또 거기를 UV로 코팅을 해놓고, 또 다시 막아놓고, 뭐 이렇게 4단계에 걸쳐서 막아놨기 때문에 확실한 솔루션과 성능을 추구하려고 노력했다. 그 부분이 가장 감탄스러웠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5090 어로스 마스터 모든 부분에서 최고라고 말하기에는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확실히 하드웨어적 관점에서는 정말 멈추지 않고 노력하는 회사라는 걸 알 수 있었고, 특히나 이제 부스트 클럭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오로지 3D 성능, 그걸 정말 추구하신 분들은 고려해도 좋을 법한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 QM 벤치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